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선을 넘은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배팅하면 후회할 것이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 한국 정부를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사가 주재국을 대놓고 협박하는 이례적인 상황. 외교부는 곧바로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했고 여당은 옆에 있던 이재명 대표까지 맹비난하면서 외교적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중국 대사 발언부터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국 대사관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만난 건 어제 오후. 입장문을 준비해온 싱 대사는 작심한 듯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패배한다는 관측이 잘못됐다며 한미 동맹 기조의 우리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싱 대사의 배팅 발언은 10년 전 방한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발언을 연상케 합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건 결코 좋은 배팅이 아니라며 한국의 대중 밀착 행보를 견제했는데 이를 차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의 엄중한 한중 관계도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우려하며 간섭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만 문제를 중국이 핵심 우려를 확실하게 존중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이념인 중국몽도 언급하며 미국이 아닌 중국 편에 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주재국의 외교 기조를 후회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위협한 것은 이례적으로 도 넘은 간섭과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비평 또는 질책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 정치에 관여하려는 그런 색채가 매우 짙었다. 싱 대사는 과거에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대만 문제를 제주도 독립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외교 결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도를 넘은 발언이라며 중국 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당당한 외교로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며 중국에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중국 패배에 배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며 한미 동맹 외교를 정면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부는 오늘 오전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면서 이는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싱 대사에게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비공개 초치였지만 이후 초치 사실을 공개한 건 그만큼 우리 정부가 항의 수위를 높인 것이라며 대사의 개인 언행 문제를 넘어선 한중 간 외교 문제로 엄중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외부 행사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외교 관례라는 것이 있고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외교안보 학술회의에 참석해 한중 관계의 기본은 상호 존중이라며 싱 대사의 발언을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선 영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동맹 강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됐습니다. 여당은 중국 대사뿐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백댄서를 자처하며 이 중국 훈시만 듣고 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할 말은 했다며 트집 잡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호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대사를 구원말 조선해와 국정을 간섭한 청나라 위안스카이에 비유하며 비난했습니다. 명백한 내정 간섭일 뿐더러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결례입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떤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처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습니다. 오만의 극치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을 조공관계의 신화국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 대사의 발언을 그대로 듣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가 차관복급 대사에게 두 손 모아 조아렸다며 사대의식의 굴욕 외교 결정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할 말은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나 할 얘기 충분했습니다. 야당이 경색된 한중 관계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돕겠다는데 위안스카이 3전도의 굴욕 운운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선 야당을 트집 잡고 있는 거라며 중국의 한한령 재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나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정치부 유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외교부가 초치까지 했는데요. 어제 저희 뉴스 시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만찬.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어제 오후 6시쯤 싱하이밍 대사의 관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싱 대사가 정원에서 이 대표를 맞았죠. 회동실로 이동해서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환담을 나눴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이 대표가 인사 발언을 마친 직후 싱 대사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이 A4 용지 뭉치를 들어서 약 15분간 발언을 읽어내려 갔는데 이때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이후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각각 한마디씩 더 한 뒤 공개 발언이 끝이 났습니다. 자, 후회할 것이다. 이 발언은 외교적 도를 좀 넘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결례적 표현이 맞고 대단히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도 다 알고 준비한 발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양국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이 대사가 주재국을 공개적으로 또 격앙된 표현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든 결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발언이 또 즉흥적으로 무슨 뭐 한국말 하다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작심을 하고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싱 대사가 이 손에 종이를 들고 쭉 읽어내려가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네. 중국 전문가들은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이재명 대표로 이제 불똥이 튀었는데 그러면 이 대표는 가만히 훈시를 듣고 오는 것이냐 여당의 공격 포인트는 이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15분 동안 시선은 고정하고 손깍지를 낀 채 싱 대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싱 대사 말이 다 끝난 뒤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국의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양국 국민들 간의 신뢰를 다시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여당은 이 대표를 겨냥해서 중국의 꼭두각시, 조공 외교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국회도 아닌 중국 대사 관저로 찾아가 한국 외교 정책에 비판 성토장을 깔아준 사실상 국격 훼손 행위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저 같으면 당장 중단하라고 호통을 쳤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대사 관저를 찾아간 것도 이제 문제를 삼는 건데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 거예요? 네, 제가 여야 양당을 취재해 보니까요. 중국 대사관 측에서 민주당에는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에는 그제 대표 만찬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수용, 국민의힘은 거절한 건데요.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싱 대사가 국회로 이 대표 접견을 온 적이 있어서 답방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월 싱하이밍 대사가 관저로 초청했는데 한 장관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외교가에서는 이 부분도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대사가 정치인과 만나서 저렇게 길게 주제국을 비판하는 걸 생중계하는 걸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장면이 민주당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거든요. 민주당이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당대표의 공개 일정을 대부분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생중계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교적 행사이긴 하지만 양쪽이 양해해서 모두 발언을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판할 줄 미리 알고 있었느냐 이것도 제가 알아봤는데요.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15분 동안 이렇게 길게 또 후회할 거다, 한국 책임이다 이렇게 강한 강도로 얘기할 줄은 몰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 건 아니었지만 양측이 한마디씩 모두 발언하고 비공개 전환이 될 걸 예상했는데 싱 대사가 예상을 깨고 한 번 더 이야기했다고 당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까지 논란에 휩싸인 건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이 안건에 대해서요? 네, 사실 민주당은 당혹감보다는 여권의 문제 제기가 트집 잡기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싱 대사의 발언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친명계 의원이 오히려 외교적 수사라며 중국과도 잘 지내달라는 표현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싱 대사가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현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가 훈수만 듣고 왔다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한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대사 면전에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보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담에서 단체 여행에 대한 규제 해제 요청 등 충분히 우리 국익을 위한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고 버티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바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 대상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에 한정한 건 반쪽짜리라며 비판도 했는데요. 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이 선관위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는데 이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나 보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과천 선관위에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의가 길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님? 보신 것처럼 노태학 위원장은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선관위를 빠져나갔습니다. 회의 결론은 자녀 특혜 채용에 한해서 즉 부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같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일주일 만에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이 바뀐 건 마치 외부 감사를 피하려는 듯하다는 선관위를 향한 거세지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법 해석을 뒤집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자신들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는데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과 다퉈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 발표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특혜 채용 문제만 감사를 받기로 한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자성도, 쇄신도 없다는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권익위는 32명으로 전담 조사반을 꾸려서 최근 7년간 선관위의 채용과 승진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감사원도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어제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을 만나 공식적으로 답을 달라 요구했죠.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면담을 포함해 5가지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는 하지는 않았고요.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요. 또 권칠승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최 전 함장은 어제 오후 40분간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만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 이재명 대표 면담과 사과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으면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겁니다. 권 대변인이 이미 사과를 했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역시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낸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채널A에 한 대 치고 싶었다는 표현이나 최 전 함장의 요구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함장과 면담과 사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 전 함장은 민주당이 요구사항에 계속 묵묵부답이라며 월요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권 대변인과의 만남 이후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죽게 만든 패장이 뭘 잘났다고 저렇게 나서냐.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적힌 댓글들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왔습니까? 아니요, 챗GPT의 아버지가 왔습니다. 생산형 인공지능이죠.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우리 샘 올트먼한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We've been on a trip around the world, meeting entrepreneurs, people using the.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주요한 임원분들을 다 함께 오셨고요. 이 대통령이 예전부터 이 챗GPT에 관심을 많이 보였었어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올해 초에도 챗GPT를 언급하면서 국정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GPT가 한번 써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럴듯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안부가 챗GPT를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실제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네. 그런데 지난번 열왕야랑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챗GPT가 잘못 말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 1월 챗GPT에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을 물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오늘 다시 물어봤는데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한국은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겠냐 이렇게 샘 올트먼 대표에게 물었는데요. 올트먼 대표는 반도체라면서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맞나 보군요.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한편으로 잘 됐다고 말을 했나 보죠? 대통령실에 백지 항의 서한을 제출한 걸 말한 겁니다. 고민정 의원은 그제 대통령실을 찾아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항의하면서 서한을 전달했는데 그 안에 흰 종이 2장뿐이었죠. 실수죠. 실수였고 왜 그걸 제대로 못 챙겼나. 한편으로는 근데 잘 된 거 아니야? 백지 넣었더니 한 30개, 50개 막 3배, 5배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실이 반응하는구나.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가요? 오히려 관심을 더 받았다. 네, 고 의원은요, 새로운 방식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다, 이렇게도 덧붙였는데요. 어제 고 의원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관심받을 고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이런 빈 백지 2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보여주기 쇼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서한에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고 의원의 백지 퍼포먼스가 뭔가 소품을 활용하면 눈길이 확 가긴 하죠. 네, 정치권의 눈길 끄는 법, 그 형태도 형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생존, 말살하는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 반드시 저지한다. 이 선관위의 빨간 소쿠리 안에는 아빠 찬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전범기를 걸고 있는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키즈존 없애 나갑시다. 어린이는 세상을 처음 배우는 동료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느리거나 서툴고 미숙할 수 있습니다. 안 돼. 퍼포먼스라는 건 뭔가를 해 보이는 이 공연을 의미하지만 실적, 성과라는 뜻도 있죠. 정치인들 퍼포먼스에 그치지 말고요. 진짜 퍼포먼스, 성과를 보여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신임 대법관에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념적 성향이 강한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했었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후보자들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파국을 피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2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권영준 교수는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7년간 판사 생활을 한 뒤 2006년부터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후보자를 비교적 중립적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특정 이념 성향을 이유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만큼 김 대법원장이 논란이 된 후보자들을 피해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다음 달 최종 임명됩니다. 대법관 임기는 6년, 14명의 대법관 중에 13명의 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교체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지금 서초동 대법원 앞은 또 다른 일로 시끄럽습니다. 민노총이 노숙농성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불법 집회로 번지면 바로 진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앞에 나가 있는 김지윤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민노총과 비정규직 단체 소속 90여 명은 불법 파견 관련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달라며 모였는데요. 행사는 1시간 전쯤 시작됐고 이들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밤샘 노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서초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올 때마다 건널목에 나가 현수막 등을 펼치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집회나 시위가 아닌 야간 문화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문, 예술, 오락 등에 관한 집회는 일반 집회와 달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시법 위반인 미신고 집회라며 경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후 주최 측에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필요시 강제 해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찰은 기동대 17개 부대 7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보름 전에도 이들이 애초 문화재
축제 목적으로 모였다가 무대를 설치하는 등 농성으로 바꾸면서 강제 해산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광화문에서 벌였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는 만큼 잠시 뒤 이어질 밤샘 노숙도 원칙대로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난달 건설노조가 광화문 인근에서 노숙투쟁을 했을 때 이렇게 거리는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었죠. 오늘 새벽 광화문에선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4강전 거리 응원이 있었는데요. 거리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 경기는 아쉽게 패했지만 시민들은 시종일관 질서 정연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붉은 악마의 상징 뿔머리, 삿갓과 한복, 그리고 온몸에 두른 태극기까지 다양한 소품들로 멋을 낸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고 열띤 응원전도 함께 시작됩니다. 하사리 선수, 조주혜 선수고요. 마테오 파티가 출전했습니다. 사무엘 지오바네. 오늘 오전 6시에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 4강전 대한민국 이탈리아전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반 23분 이승원 선수의 동점 페널티킥 골이 터지자 모두 벌떡 일어나 환호합니다. 거리 응원전이 열린 건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이후 7개월 만. 새벽까지 비가 내린 데다 평일 아침이었지만 학생과 직장인을 포함해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8시 20분까지 등교를 해야 하는데 축구 경기가 있어서 거리 응원도 풀린다고 해서 보고 등교하려고 왔어요. 회사가 광화문이라 일찍 와서 아까 전반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후반 41분 이탈리아의 프리킥 결승골을 내주며 아쉽게 1대2로 졌지만 거리 응원단의 시민의식은 빛났습니다. 경기가 마무리되자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10분 만에 깔끔하게 정리됐고 출근길 혼잡이나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작과 끝 모두 질서정연했고 참여한 시민이나 행인 모두 눈살 찌푸리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와 아내 친구의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내는 결국 숨졌습니다. 배우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경찰관들이 서둘러 빌라 건물 앞에 모여듭니다. 건물 입구엔 수건으로 몸을 감싼 여성이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여성을 부축해 차에 태웁니다.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젯밤 9시 10분쯤. 이 빌라에 살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옆에서 말리던 아내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친구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리는 나고 싸우는 소리는 아니고 경찰도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듣고. 남성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아내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남성이 탄 택시 번호판을 파악하고 CCTV 추적에 나서 사건 4시간여 만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숨어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용과 금전 문제 등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한 게 발단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데 이어 아내 편을 든 친구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 주택가에서 무시무시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 취한 남성이 골목을 배회하며 이유 없이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 주택가. 주황색 옷을 입은 여성이 가게에서 도망치듯 나옵니다.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여성에게 검은색 물체를 들어 겨눕니다. 여성은 혼비백산 도망가는데 남성이 들고 있는 건 벽돌보다 큰 길이 30cm의 중식도입니다. 가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4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린 건 지난달 5일. 남성은 여주인이 도망가자 가게 안에 있는 상품과 모니터를 중식도로 내리쳐 부수기도 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나온 남성은 20여 분간 골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을 위협하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한밤중 골목길 묻지마 흉기 난동은 신고 16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제압하면서 끝났습니다. 200m 거리 고시원에 사는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쓰던 중식도를 갖고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협당한 가게 여주인은 지금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 애견만 도망갔지. 칼을 빼더래요. 자기 안주머니에. 칼 들고 옆을 때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경찰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5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죠. 여기에 2종류의 마약을 추가 투약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모두 7종류입니다. 남영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유 씨가 투약한 걸로 알려진 마약은 모두 5종류. 하지만 유 씨가 투약한 마약이 2종류가 더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마취제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 알프라졸람으로 중독성이 강한 신경안정제입니다. 미다졸람은 수면 내시경을 할 때만 주로 쓰지 일반적으로는 잘 쓰질 않아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진정작용이 있고 수면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쓰진 않죠. 잘못하면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유 씨가 투약한 마약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에 추가로 확인된 것까지 최소 7종류 이상입니다.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미국에 함께 다녀온 지인의 도피를 도우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인의 해외 도피 날짜에 맞춰 수백만 원이 입금됐는데 경찰은 자금 출처를 유 씨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의 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도 차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던 임신부가 분만 씨를 찾지 못해서 200km 떨어진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시설과 당직표를 착각한 의료진의 실수가 겹쳤습니다. 매번 구급대원이 전화를 돌릴 게 아니라 한 번에 빈병실을 찾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대원들이 만삭 임신부를 소방 헬기에 옮깁니다. 200km 떨어진 서울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겁니다. 지난 6일 새벽 4시 반쯤 강원 속초시 한 리조트에서 30대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양수가 출혈과 함께 터진 상태였고 자궁 경부는 열리지 않는 상태였고요. 아기가 거꾸로 들어서 있다고 바로 얘기해 주셨어요. 당장 분만 수술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 가까운 속초 지역 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어 수술이 어렵다며 이송을 거절했습니다. 인근 강릉 대형병원도 5개 분만실이 꽉 차 수술과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200km 떨어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소방 헬기까지 동원한 끝에 임신부는 출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울보다 28배나 넓은 강원도에서 긴급 분만 수술할 여건도 안 될 만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면에는 의료진의 잘못된 대응까지 겹쳤던 사실이 채널A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마취의가 없어 수술을 못한다고 했던 속초 지역 병원이 실제로는 마취과 의사와 수술팀이 당직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측은 당시 연락을 받은 간호사의 실수라고 해명합니다. 6일이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당직을 서고 계셨는데 당직표를 이제 좀 잘못 보셨나 봐요. 전화상으로 이제 저희 마취과 선생님이 안 계셔서 수술이 불가하다는 형태로 이제 답변을 드렸나 봐요.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돌려 병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현재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하루하루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강남대치동 재수학원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원 한 곳에서만 13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같은 급식을 먹은 재수생이 800명이 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대형 재수학원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의심 환자는 130명. 모두 학원 구내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급식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에 그 다음 날에 새벽 5시 반부터 이제 화장실을 가고 그날에 화장실 한 4번을 갔었던 거예요. 의심 환자가 속출하자 학원은 식당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급식을 주시지 않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식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명의 검체를 채취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학원생들에 제공된 점심과 저녁 보존식을 수거해 역학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입니다. 6월 5일 점심 저녁, 6월 7일 점심 저녁 여기에 이제 좀 부재가 있지 않았나 확인을 하는 거죠. 급식업체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급식을 먹은 학생이 800명이 넘어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명 재수학원들이 몰려있는 대치동 특성상 온라인에선 다른 학원 급식은 과연 문제가 없는지 걱정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일부 학원들은 식중독은 자신과 관련 없다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시가 강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정된 곳에 선거구별로 4개만 걸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쳤습니다. 이 무제한으로 걸 수 있게 한 법에 위배되는 조례라는 논란도 있는데요. 이 정작 정치권은 말로만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하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거리를 어지럽게 점령했던 정당 현수막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올 초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현수막이 난무하던 재래시장 주변도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비방 문구도 잦아든 모양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보기 안 좋았었죠. 지금은 적어진 게 보입니다. 지금이 훨씬 보기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를 시행하며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해뒀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더 용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서 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불법적인 현수막은 강력하게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5개 광고물에 위임 조항이 없다며 제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강행한 겁니다.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에 위배되고 정치인의 특권만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조례를 통해서도 그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에 단초를 제공한 국회가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현재 국회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지만 개정 논의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 식판을 화장실 소변기에서 씻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한 여성이 어린이 식판을 쌓아놓고 호스로 물을 뿌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식판이 놓인 곳은 재래식 소변기 바닥입니다. 해당 장면을 본 학부모가 영상을 찍어 SNS에 공개한 겁니다. 위생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치원에는 휴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사에 나선 지방정부는 최근 대학 식당에서 나온 쥐머리를 오리목이라 우긴 터라 중국 누리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大学直属为鸭，幼儿园便池洗碗，这和让孩子吃排泄物有什么分别？ 문제가 된 대학은 음식에서 또다시 애벌레가 나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번에는 애벌레를 고추나 동충하초라고 변명하는 것 아니냐며 조롱했습니다. 위생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당국이 위생 감독에 태만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코로나 중식 선언 뒤에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로 표정을 짓는 게 낯설진 않으셨나요? 이웃나라 일본에선 돈을 내고 미소 짓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 인기입니다.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25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에도 거리를 오가는 시민 중 상당수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착용 권고가 지난 3월 해제됐지만 마스크 없는 외출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なんか無意識にもうつけちゃってますね。理由とかなく。電車とか乗るとやっぱりマスクしてないとちょっと気まずいなとかあるんで、普段から持ち歩くようにしてますね。今こんな感じで。 일본에선 시민 2명 중 1명이 마스크를 착용 중인데요. 마스크를 벗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 한 강의가 인기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수강생들이 거울을 보며 입 주변 근육을 한참 풀어줍니다. 자연스럽게 웃는 방법을 가르치는 미소 수업입니다. 3년이 넘는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을 잘 안 만나다 보니 표정 짓기가 어색해진 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달 모양의 눈, 둥근 뺨, 윗니 8개가 드러나도록 웃는 게 핵심입니다. 저도 훈련을 받은 만큼 미소 짓기 테스트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센세, 에가오노 찌끄리 카타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上の歯が8本見えるように口角を上げて3、2、1、スタート。83点ですよね。입을 크게 벌리고 활짝 웃는 게 어색해 얼굴 표정 감지 프로그램으로 80점이 넘는 미소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소 수업은 1시간 개인 교습비가 7만 원 정도. 영업사원 등의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찾습니다. 今年の2月、3月、4月、この3ヶ月の平均は1年前よりも 4.5倍増えました。 수강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コロナで最近あんまり人と対面していなかったので、笑顔を思い出すのにいい機会でした。本当にこれを若いうちに知っておくだけで今後の人生大きく変わ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갈 야구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국제대회 성적 부진에 음주 파문까지 겹친 위기의 한국 야구. 세대 교체가 빨라졌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새 대표팀엔 이정후, 문동주, 강백호 등 KBO 리그의 젊은 핵심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이번 대표팀의 화두는 세대 교체입니다. 전체 24명 중 21명이 25세 이하입니다. 국제대회에서의 부진이 이어지자 향후 젊은 선수들을 대표팀의 두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WBC 음주 파문의 여파도 있습니다. 25세 미만으로 정한 이후도 어린 선수들을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 자긍심, 그다음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음주 파문으로 징계가 확정된 정철원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박세웅과 구창모, 최원주는 29세 이하 와일드카드로 뽑혔습니다. 대표팀의 노련미를 채워줄 걸로 기대됩니다. 구창모는 부상을 당했지만 아시안게임 합류는 무난할 걸로 전망됩니다. 마산 용마고의 강속구 투수 장현석은 고교생으론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한국 야구는 최근 국제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아시안게임에선 강했습니다. 이번 항저우 대회에서 4대회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글쎄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어린 선수지만 똘똘 뭉쳐가지고 금메달 꼭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명의 새 대표 선수 중 병역 미필자는 19명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병역 면제 혜택을 얻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번 주말엔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아침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등에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면 강원도, 충북, 전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수도권은 많게는 70mm 이상, 충청은 10에서 60mm, 그 밖엔 5에서 40mm가 예측되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져 꿉꿉하겠습니다. 서울은 최고 28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외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다.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의 말입니다. 자, 여기에 비춰보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이해하기 어렵죠. 갈등을 해결해야 할 대사가 이 주재국을 향해서 후회할 것이다. 책임은 한국에 있다며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친구니까 몇 말씀 올리겠다며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대체 어떤 친구가 이렇게 협박을 하나요? 한중 관계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런 발언을 한 건지 마침표 찍겠습니다. 무례한 친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